안녕하세요. 원데이 치과 김진환입니다. 오늘 세 번째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접촉하신 분들이 안 계신데 추석이랑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실시간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추석에 저희 회사 임플란트 회사를 하고 있어서 폴란드에 출장에 좀 갔다 왔고, 폴란드는 이제 동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치과의사 굉장히 많고 경쟁이 좀 치열하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긴 한데요.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 의사들 간의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국민 소득 대비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쇠젓가락 쓰잖아요. 그래서 손 감각들이 워낙 좋으니까 뭔가 손재주가 좋잖아요. 한국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좀 좋은 편인데, 치과라는 게 말씀드리지만 닥터 오브 덴탈 서저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수술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서 입안에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고 아니고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은 한국의 치과 의사 수준이 되게 높은 편인 거죠. 높은 편인데, 환자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치과 의사들이 많고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좀 저렴한 편이에요. 비교적. 그래도 치과 치료가 비싸긴 하죠. 그래도 뭔가 만들어 넣어야 되고 기계 장비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고 약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쌓아 올려서 만드는 치료 과정이다 보니까 치과는 치료비가 아무래도 절대적인 치료비 자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환자분이 부담하시는 비용 자체에 절대적으로 약간 크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폴란드 얘기하다가 폴란드에 바르샤바에 다녀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치과 대학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치과 의사가 양산되면 퀄리티가 치과 의사의 질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의사들 마찬가지인데 이과 대학이든 치과 대학이든 이렇게 생명을 다루고 아니면 몸을 좀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많게 되면 질이 안 좋아지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가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치과 의사들이 많다는 거죠. 폴란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질이 좋은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 정도 1차로 위쪽, 왼쪽이 아래쪽 한 개 총 3개 임플란트 심었는데, 위쪽 잇몸이 아직도 부분하게 아린 증상이 있습니다. 치과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를 뼈에다 심잖아요. 뼈에다 심고 잇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잇몸에서 발생하는 통증이에요. 뼈 자체의 통증, 임플란트 자체는 뼈에 잘 심겨 있을 수도 있지만, 뼈는 치조골이라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살이, 잇몸 살이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입안에 세균들이 있고 이제 뭔가 염증이 생기고 하는 두 가지 원인은 세균적인 요인하고 힘에 의한 요인을 크게 영향을 받아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환자분의 면역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아무리 환자가 잘 닦아도, 관리가 일단 잘 되면은 좀 덜 아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잘 닦아도 힘 교합이라는 건데, 위아래 맞물리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말을 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뼈에는 이상은 없지만 무리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합적인 요소, 뭔가 질긴 음식 먹거나 그러면 더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만 엑셀만 딱 놓고 보면 뼈는 잘 붙어있고 임플란트 이상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교합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요소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 이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환자분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변 치아들 왼쪽이 안 좋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만 드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교합 조정이라는 거, 치아에 어떤 힘이 들어가냐 이런 것들에 의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기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 상에서는 임플란트가 뼈에 잘 붙어있고 뼈에 잘 붙어있어도 통증이 좀 나타날 수는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성형수술 같은 거다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얼굴에 들어간 거다 그러면 사용을 안 하니까 뭔가 잘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치아라는 건 임플란트라고 기능을 해야 되는, 기능상에서 기능을 하다 보면 뭔가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균도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니까 환자분 요소도 좀 있을 수 있고, 엑스레이상으로 똑같은 환자를 할지라도, 엑스레이상으로는 임플란트가 똑같이 보일지라도 어떤 분들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아프기도 하는 건 환자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말씀드렸던 교합적인 영향, 위아래 치아가 맞물려서 이제 질긴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드러운 음식도 먹고 하는데, 그럼 힘을 받아요. 힘을 받으면 아무래도 자극이 주어지니까, 적당한 자극이나 이런 힘들은, 좋은 힘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안 좋은 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들은 뼈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뼈를 망가뜨리고. 근데 이제 뼈가 아주 튼튼하면 뼈에 문제가 없겠지만, 의사는 잘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잘 못 찾으시는 분은 못 찾을 수 있는 거고. 원장님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개로 연대 갔는데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게 아주 대기가 많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은 파수다님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뭐 여행 밀려갖고 환자를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기쁜 날이 오면 좋을 것 같고 파트너님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일단 처음 오신 분이라면 바로 뭐 계약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시술을 그날 할 수 있냐 아니냐는 뭐 다른 문제지만 지방에서 막 바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임플란트 신고 오한 후에 몸이 아파서 코로나로 확진받았습니다. 수술하고 상관없을까요? 코로나 확진됐다고. 신고 난 후에 일단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것 자체 면역이 좀 떨어지니까 몸에서 아무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뭐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자체는 바이러스 감염은 아니고 염증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술 자체도 뭐 임플란트 수술이든 뭐 외과적 수술이든 마찬가지로 세균이 있는 환경이거든요. 입안이라는 거. 그래서 잇몸을 열고 뼈에다가 뭔가를 심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 박테리아들이 있고 세균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 좀 쉬시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영향이니까 면역이 떨어져서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수술 뭐 어쩔 수 없죠. 뭐 걸리신 상황이니까 쉬시면서 비타민 C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비타민 D 저희가 이제 처방해드리기도 하는데 비타민 D나 비타민 C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면역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드시고 호르몬 제제 중에도 멜라토닌 같은 거 좀 드시면 수면이 좀 오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와서 비행기 시차 적응할 때 멜라토닌 좀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면을 좀 증진시키고 면역에도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확진되셨으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들이 아주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으니까 약간 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수술할 때 처방해드린 소염 진통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뭐 추가적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진통제 같은 걸 좀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코로나 2번 정도 걸렸었는데 굉장히 아픈 경우도 있었고 그렇으니까 좀 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면역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조 팬더님 11개 하셨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만족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치과 치료라는 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뭔가 쌓아 만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잘 되고 막 하더라도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이게 뭔가 안 맞고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들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고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뭐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 많지만 치과 영역에서는 교합이라는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치아가 맞물려서 힘을 받는 힘들에 의한 영향들 그것들을 관광하기 싫어서 관심 많고 그래서 제가 T스캔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연구도 오래 해왔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이 강연이 안녕하세요. 어제 안양 병대 집합질 받았습니다. 문자 안 받고 시청 중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어서 시즌 메인 투여 중입니다. 어제 입가스 뽑았는데 걱정입니다. 집이 전담 영광문이랑 응급시에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당뇨 있으시면은 인슐린으로 이제 컨트롤 되시면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수술을 받으신 거는 그러니까 아물어야 되는 회복돼야 되는데 미세 혈관들의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힐링이 좀 더디긴 하죠. 아무는 게 좀 더디긴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가 안 좋으면 당뇨가 더 발생 비율이 높아요. 어쨌든 안 좋은 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치주 질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혈액 내에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좀 올리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시니까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 이 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치아를 빼고 안 좋은 것들 빨리 빼고 뭔가 치료를 하면 당뇨가 좀 개선되고 좋아집니다. 당뇨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과 당뇨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들에 관한 글들도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강현수님, 제가 개발한 임플란트는 원데이 바이오텍 임플란트 자체는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뼈에 붙는 기관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뼈에는 생물학적인 신의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하루 만에 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심었다고 해서 그네 뼈에 붙는 건 아니라고요. 고정이 좋게 하는 거죠. 세포들이 와서 붙는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 뭐 표면 처리하고 뭐 플라즈마 처리하고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노력 기간들을 단축시키면 반으로 줄인다 이런 거 불가능해요. 10% 20% 이 정도를 줄인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 있는 거지 그게 했다고 바로 확 줄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위쪽에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일단 심으면 환자 입장에서 이게 붙냐 안 붙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빨리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세포가 붙는 거는 환자분의 면역이랑 관련된 거지 어떤 뼈 상태에 어떤 형태를 심고 어떻게 심어야 이게 오래 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일을 빨리 할 수 있다. 이건 노하우에 해당되는 거고 구조적으로 임플란트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어야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문제니까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제품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노력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다
임플란트, 여기도 임플란트. 지금도 어디 요것도 새로 저는 제가 뺐다 꼈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맨날 껴가지고 이렇게 높이 맞춰보고 교합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제 거 가지고 저를 임상시험 데이터로 삼아가지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짜예요. 이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거죠. 필리를 임플란트 교체했는데 말을 많이 하면서 발음이 힘든 부분이 있네요. 임시치아는 그렇게 변해 그냥 외가서 불편해요. 칫솔질로 해결이 안 되는데. 아, 임시치아라서 임영희님, 그렇죠. 임시치아는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임시치아는. 그리고 임시치아가 영구치아처럼 완전히 단단한 재료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에 무리한 힘이 갑니다. 필리가 이렇게 잇몸에 덮이잖아요. 잇몸에 덮이는 플라스틱 부분도 있고 치아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잇몸에 이렇게 이 두께가 이 두께 치아뿐 아니라 잇몸 부분의 두께들이 달라져서 혀나 볼살이나 근육들이 거기에 적응돼 있다가 두께들이 달라지게 되면 혀의 위치나 근육의 위치들이 달라져요. 걔네들의 움직임이 적응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음이 좀 달라지는 기간들이 있죠.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뭐 볼살과 혀의 위치, 중간적인 위치에 치아들이 놓이는데 그 위치에 의해서도 이제 발음이 좀 달라지고, 뭐 치아의 길이에 의해서도 발음에 영향을 좀 받고, 소리라는 게 음성학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도 영향을 받고, 임시치아를 했으면 이제 뭐 전체 임플란트 했다 그러면 높낮이도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임시치아 같은 경우에는 칫솔질로 해결이 안 되죠. 플라스틱 변색이 좀 됩니다. 그 임시치아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갈아내야 되거든요. 뭐 방법이 있다면 칫솔질 센 걸로 뭐 빡빡 그 플라스틱 임시치하는 거를 빡빡 닦는 수밖에 없죠. 착색이 된 거라서. 그렇지만 뭐 그러면 무리한 힘들이 갈 수 있으니까 여하튼 칫솔질 한다고 좀 하얗게 되지는 않지만 마모가 되면 되죠. 그 마모가 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치아에는 좋지는 않지만 임시치아를 닦는 데는 아마 아메이 치약 이런 게 좋을 거예요. 아메이 치약 같은 게 마모제가 좀 많이 들어서 아메이 치약이 치아에는 추천 안 하거든요. 절대. 마모제가 많아서. 그래서 혹시 임시치아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임시치아만 닦겠다, 임시치아 좀 마모시키겠다 하면 아메이 치약을 써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이빨이 가운데 썩은 것 같이 까매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한 번은 가운데가 빵꾸나서 떼고 나서 그래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임플란트인데 이렇게 구멍, 나사를 연결하는 구멍을 연결하는 그 스크류 타입이라는 보철 형태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도자기가 아닌 레진이라고 플라스틱 같은 걸 메워요.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임플란트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까맣게 된 거라 썩는 건 아니고 변색되거나 이제 재료가 빠진 거죠. 그래서 레진을 떼어주는데 아무래도 도자기랑 레진은 강도 자체가 다르고 치과의사가 원할 때 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뺄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된 보철물들은 그럴 수 있고,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구멍이 없는, 이건 임플란트는 아니지만 구멍이 없는 형태도 있어요. 뭐 장단점이 있고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까맣게 되는 건 없죠. 그래서 지금 임영희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레진, 임플란트의 레진 홀, 구멍을 메우는 홀이 빠진 거죠. 빠지고 그다음에 변색된 거예요. 임플란트에 너무 많이 끼는 성가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임플란트 위에 임플란트 그렇죠?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데, 임플란트랑 치아 사이는 임플란트는 안 움직여요. 임플란트는 안 움직이고 치아는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아랑 임플란트 사이에는 꽉 씹는 순간 딱 잘 맞아도 이게 쭉 벌어져요. 그러면서 음식물이 좀 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하고 상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공간을 꽉 메우면 음식물이 들키는 건 맞거든요. 공간을 꽉 메우면 얘가 움직이는 양도 덜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치아마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얘가 임플란트고 얘가 치아다 그러면 얘가 자꾸 앞으로 가요. 얘는 안 가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좀 끼게 되는 거고요. 저도 임플란트 한 부분에 가끔씩 껴요. 그리고 꽉 치실을 껴보시면 이렇게 딱 저항감 있게 들어가면은 이제 음식물이 안 껴야 되는 거지만 씹는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얘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빡빡한데 음식물이 낀다 그러면은 교합 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얘에 들어가는 힘을 조정하고 얘에 들어가는 힘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벌어져 있다, 그리고 잇몸이 너무 많이 꺼져 있다, 이런 경우에 끼는 것들은 이 사이로 끼는 거나 아니면 잇몸이 너무 내려간 경우 치아가 길기 때문에 이쪽 아래 끼는 것들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가 많이 좀 벌어져 있는 경우, 임플란트가 좀 사용한 지 오래되셔서 벌어진 경우들은 얘를 다시 하면 되는데 좀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또 만들어지고 뿌리가 괜찮다면 위에 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아예 방법은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치실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치실을 쓰시는 게 이제 빼기엔 제일 좋고, 치과치도 써주시면 좋고, 치과에서 비용을 안 들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예 공간을 넓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얘를 빡 뚱뚱하게 만들어서 공간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아예 벌리면 쑥 들어갔다 빠져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실을 좀 쓰시고, 저도 치실은 늘 갖고 다니면, 저도 임플란트 하니까 아무 껴요. 막 교구 같은 거 끼고 나물 같은 거 끼죠. 그래서 불편한데, 그쵸, 인간의 한계네요. 그렇게 안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상태가 좋고 만약에 임플란트 한두 개짜리였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안 끼게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김정군이 임플란트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임플란트는 이제 반영구적이라는 말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임플란트가 나온 게 1980몇 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임플란트가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 수명 자체가 지금 널리 사용하는 임플란트 자체가 한 3, 40년, 40년 정도 됐어요. 지금 표면 처리 방식으로 쓰는 임플란트 자체가 나온 지가. 그러니까 40년보다 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때 심은 게 아주 옛날에 심었던 임플란트는 지금하고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건데 지금 남아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한 4, 50년 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치아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치아가 막 6살 때도 빠지고 7살 때도 빠지고 하는 것처럼 뭐 제가 임플란트 환자 중에서 뭐 1년 만에도 빠지기도 하고 뭐 페일 실패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의 뼈 상태나 몸 상태에 따라서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어떻게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생 가진 않아요. 평생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임플란트가 됐든 위에 보철이 됐든 간에 평생 갈 수는 없고 기간은 있죠. 그러니까 관리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임플란트라는 건 치아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 중에 브릿지랑 임플란트 그다음에 틀니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수명이 제일 길다고 볼 수 있어요. 길어야 되는 거고 짧은 경우도 있죠. 평균적인 수명을 말씀드리는 거고 임플란트가 평균적인 수명이 제일 좋고 비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제일 좋은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 안에도 뭐 8개, 9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 임플란트 10개월째인데 1개월 때보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10개월 됐는데 적응이 안 되신다 그러면 형태적인 변화를 좀 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임플란트 하셨으면 높낮이 변화들도 발음에 좀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10개월도 뭐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일 수 있어서 정 불편하고 너무 발음이 된다 그러면 보철면 형태를 이제 갈아서 조정도 일단 해볼 수 있으니까 형태를 조금 더 얇게 만들고 높낮이를 좀 조정하고 발음이라는 게 혀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술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혀랑 볼 사이 앞뒤 간격에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발음이라는 게 높이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럼 높이는 이 근육들의 길이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근육들 VD라고 해서 이 근육들의 길이들이 달라지게 되면 뇌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서 코디네이션 할 때 그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발음이 좀 세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화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을 몇 심한다고 하더라고요. 갖기 전에 상담을 해서 뼈이식 것들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거에 갖다 뼈이식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하진 않는데 뼈가 잘 아물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뼈가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어요. 뼈가 이제 이를 빼고 나서 아물어 있어도 그래서 얇은 임플란트를 여기 위에가 얇으니까 임플란트 주변부에 뼈가 감싸는데 한 7, 8mm 정도 필요하거든요. 위쪽 부분이. 그래서 위쪽 부분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 이식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깊이 심으면 돼요. 깊이. 만약에 신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멀리 있다 그러면 아주 깊이 심어야 되는 경우라서 보통은 앞니 같은 경우들은 뼈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방울처럼 생겨 있는 경우, 그러니까 뼈가 빠지고 나면 원래는 이렇게 말 한 장처럼 생겨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 부분에는 임플란트를 얇은 거 심으면은 필요 없을 수 있고 좀 깊이 심으면은 여기가 임플란트를 잘 싸고 있으니까 뼈 이식이 필요 없을 수 있고 하지만 제 높이에 심어야 될 경우에들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감싸야 되니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서 치료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죠. 뭐 어떤 데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가 어떤 데는 해야 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환자는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라서 환자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못하는 경우라면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명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형태적인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환자분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 아래 치아가 임플레 하는데 하기 전에 발치 후 임시 치아를 바로 심는지요? 발치가 비어있으면 가운데라서 몹시 보통 아랫니나 윗니, 뭐 어금니 쪽도 작은 어금니나 이런 보이는 부분을 심자마자 바로 임시치아를 합니다. 가운데 아래치아는 당연히 여기 말할 때 가려 걸리는데 임시치아 없이 지내진 않고요. 바로 심자마자 임플란트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님, 김현희님 안녕하세요. 진짜 치료 발견 최근에 구강 전역 유산균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뭐 연구 단계 프로바이오틱스나 뭐 이런 것들이 유산균 구강 전용으로 나온 것들이 안 쓰시는 것보다 효과는 있을 거예요. 뭐 효과는 있으실 거고 좋은 균주들이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들이 좀 많이 마이크로비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내 유산균 말고 이제 구강 내 전용된 특화된 그런 데들 업체들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용으로 이렇게 균주를 개발하고 하고는 있어서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지난달 16일 연성했어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11월 예약돼 있어 임플란트에 담배 피는 근데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킹하더님, 네 그쵸. 임플란트 하면 새로운 세상이죠. 사실은 환자분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거라고 전 치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고요.
담배는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끊어야 하는 게 맞고, 근데 의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니코틴 자체가 혈류량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상악 뼈들 자체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면 아무래도 임플란트 수명에도 좀 영향을 받는 건 많은 거고, 수율보다 훨씬 안 좋죠. 알코올보다 훨씬 안 좋고.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면역이 약해 임플란트 하다가 중단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 장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의 면역 증강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C, D, E 정도를 기본적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멜라토닌 같은 거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메가3나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종합 비타민들이 있잖아요. 뭐 B, E 같은 것들이, C나 D 같은 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 저도 비타민 다는 것 같고 있고, C는 기본적으로 저는 비타민 C 고용량 복용 뭐 이런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혈액을 좀 묽게 하니까. 그래서 비타민 C는 소변에 다 배출되니까 비타민 C 같은 거 과용량으로 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그래서 시간이 제가 30분 좀 넘어가서, 예. 은대치과 구독 설정,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뭐 좋은 내용들, 뭐 라이브 방송도, 그 다음에 아까 좋은 내용도 있고, 저한테 이제 책찍질 되는, 뭐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하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치아가 안 좋으니까 제 치아한테 임플란트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